오늘은 2월 16일 금요일 아침 6시 30분입니다.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부진했음에도 일제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이르게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관측이 다시 고개를 든 영향입니다. 오늘 보면 다우가 0.91% 상승을 했고 S&P 500이 0.58% 상승해서 5029. 전에는 5026이었습니다. 사상 최고치 5026에서 3포인트 더 넘어서 5029로 오늘은 S&P 500만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나스닥은 0.3% 상승 15,906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0.16% 하락해서 4,558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애플의 주가가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의 지분을 지난해 4분기에 1%가량 줄였다는 소식에 1% 이상 하락을 했다가 장 후반 낙폭을 만회하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어제보다 0.72% 내린 406.56달러로 마감했고 시가총액 2위 애플도 0.16% 빠진 183.8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일 랠리하면서 시총 3위 기업에 오른 생성형 인공지능 최대 수혜주 엔비디아가 오늘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보다 1.68% 하락한 726.5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급등에 따른 건전한 조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타와 테슬라만 상승했는데 테슬라가 6.22%로 급등을 했어요. 다시 200달러에 딱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주가는 1.68% 하락을 했지만 엔비디아 관련주들은 대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엔비디아 보유 주식 현황 보고서 13F가 공개되면서 엔비디아가 투자한 회사들이 대거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크게 끈 셈이에요. 엔비디아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유 주식 현황 보고서 13F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반도체 설계회사 ARM 홀딩스, 또 AI 신약 개발사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또 오디오 인식 AI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운드 하운드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RM은 엔비디아가 2020년 9월 반도체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400억 달러에 인수하려고 나섰지만 반독점 문제로 무산된 기업입니다. 요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팹리스의 팹리스로 불리는 ARM은 저전력 반도체 칩 설계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애플, 퀄컴, 또 화웨이, 미디어텍 등의 세계 1000여 개 기업의 반도체 기본 설계도인 아키텍처, 프로세서 명령어 아키텍처를 만들어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ARM은 앞으로 대량의 전력 사용이 필요한 AI 서버칩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투자는 ARM과 협업을 통해서 AI 반도체의 확고한 위치를 고수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사운드 하운드는 무려 66.74% 급등했습니다. 자동차 생산이나 레스토랑 운영 등 현장에서 음성 인식, 텍스트 변환 작업을 해주는 AI 서비스를 개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엔비디아는 AI 소프트웨어도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데 사운드 하운드 투자로 AI 소프트웨어 개발도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또 AI 신약 개발 회사인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도 13.83% 급등했습니다. 자체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신약을 개발합니다. 리커전은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사의 AI 모델을 강화하고 엔비디아는 출시 예정인 신약 개발용 AI 클라우드 서비스 바이오네모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 영상 개발 회사인 나노엑스 이미징 역시 49% 이상 폭등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나노엑스에 38만 달러어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협력 업체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14% 이상 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AI 구동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열을 낮춰주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AI 붐과 함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저가 매수로 이틀 연속 급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보다 6.22% 급등한 200.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도 2.55% 상승을 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테슬라 가장 많이 떨어졌죠. 각종 악재가 분출하면서 25% 정도 급락을 하는 등 주가가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었습니다. 한편 어제 아시아 증시는 한국을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했었습니다. 일본과 대만 증시는 신기록을 썼어요. 대만에서는 대장주 TSMC가 8% 가까이 치솟으면서 시장을 떠받쳤다고 합니다. AI 랠리에 엔비디아 등을 고객으로 둔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는 톡톡이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어제 7.9%나 뛴 697대만 달러의 장을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기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이어서 지금 3위에 안착한 상태입니다. 모건스탠리는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TSMC가 미국장에서는 지금 0.18% 하락했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 보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 0.8% 줄어든 7,00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폭으로 시장 예상치 0.3%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 증가폭 역시 전달 대비 0.6%에서 0.4%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미국의 소비가 가파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매 판매 지표는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종합적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매 판매의 예상치 하회는 경기 둔화 우려를 키우며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키우는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소매 판매가 급감하긴 했지만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이 금리 인하에 보다 빨리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예상보다 경기 하락세가 빠를 경우 피벗, 긴축 정책에서 전환한다는 피벗 타이밍을 놓치면 자칫 경기 침체에 빠질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비가 줄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후퇴할 조짐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소비가 강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성장세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지난해 4분기 소비가 2.8%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국내 총생산도 3.3% 늘어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 전보다 8,000건 줄어든 21만 2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21만 9천 건을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전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종전 21만 8천 건에서 22만 건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업의 정리해고 동향을 반영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초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5월 금리 인하 전망은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고 채권 금리도 소폭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이상 인하할 확률을 10% 반영 중입니다. 5월에 0.25% 이상 인하할 확률은 46.6% 수준이고 6월에 0.25% 이상 금리 인하할 확률이 78.2%로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